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수요일에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나 힘드시죠? 시장 그야말로 패닉셀 그 자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될 정도로 시장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AI 거품론이 불거졌고요. 이에 우리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에는 지장 없다라는 게 여의도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리할까요? 오늘 혼돈 그 자체인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보시죠. 그래도 다행히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장중에 6%까지도 급락하면서 3,900선마저 내어줬었습니다. 현재 구간 3,978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여냈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5%의 급락, 현재 구간은 낙폭을 줄이면서 895포인트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의 팔자가 참 거셌었죠. 원달러 환율이 재차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 선물 시장 2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일제히 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이 지수의 낙폭이 깊을 때 그래도 코스닥 지수 쪽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잡혔었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가 나오고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현재 2조 3천억 원까지 매도를 확장했고요. 오늘 개인은 줍줍의 기회, 현재 구간 2조 3천억 원 담고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 담아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선물시장 쪽으로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도가 이어지죠. 오늘까지 무려 8거래일 연속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구간 매도 폭을, 매도 강도를 줄였습니다. 장 초반에 1조가 넘는 순매도를 보였었고요. 현재는 절반가량 줄여내면서 4,600억 원의 팔자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게 탈환을 했던 가져왔었던 10만전자, 장중에 제대로 이탈이 됐었죠. 현재 구간 다시 한번 10만 원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체력이 확인되는 국내 증시인 듯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락률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 4%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팔자도 오늘 장에서 목격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강세가 이어졌었습니다. 60만 원도 넘어섰었던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2%까지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57만 원 선으로 다시금 올라와줬고요. 확실히 반도체주 두 형님들이 회복을 하다 보니 반도체 중소형단까지 오늘 다 밑골이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잡았었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일 텐데 물론 매수 버튼을 선뜻 누르기는 쉽지 않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어떠한 전략이 맞을까요? 오늘 또 한 번의 기회일지 잠시 후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단 일제히 다 밀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의 약세 구간에서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낙폭을 줄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도 5%의 하락으로 7만 7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밀립니다. 현대차가 3%의 하락,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7%, 8%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간밤 이 뉴욕 증시 안에서 원전주들의 낙폭이 굉장했습니다.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는 마누가라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탓일까요?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자리인 듯합니다. 특히나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에만 400%가 넘게 상승을 했었다 보니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20%가 넘는 폭락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원전주 일제히 다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낙폭을 줄여가는 자리에 있고요. 현재 7.8%의 약세에서 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의 하락, HD 현대중공업 6%, 나란히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은 0.5%대 하락으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흐름 목격됩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안의 특징이었다면 최근에 강했었던 반도체와 로봇에서 수급이 이동, 제약바이오로 흘러 들어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집중이 됐었죠. 기술 수출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주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메세라는 또 한 번 폭등했습니다. 정규장에서만 20%가 넘게 올랐고요.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의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 더욱더 부각을 많이 받아갔는데요. 오늘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만 치료제들은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 오늘 시세 분출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양봉편체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어제 강했었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데요. 알테오젠 재차 4%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52만 원 선까지 뚝 떨어졌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3%대 약세 보여줍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9%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44만 원 선, 그리고 HLB는 잘 버티죠. 오늘 개장 직후부터 HLB 그룹주들은 선방을 했는데요. 전일 전해졌었죠. 외국계 자산 운용사에서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며 FTA 관련한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재차 불러일으켰습니다. HLB 현재 구간 1.68%의 상승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자, 비만 치료 안에서도 엇갈립니다. 펩트로는 어제도 힘이 없었고요. 오늘도 4%가량의 하락입니다. ABL 바이오 7%의 약세, 리가켄 바이오 4%, 삼천당 제약, 파마리서치까지 일제히 다 현재 구간 약세인데요. 낙폭을 줄여낸 자리에 놓여 있죠. 지금 자리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면 과연 어떤 종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지 우리 중심적으로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는데요. 장 초반 대비 나아졌습니다. 희망을 품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꼼꼼하게 전략 짜볼게요.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수요일인데요. 한 주의 중간이 흔들리니 남은 시간 어떻게 버텨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짜볼게요. 네, 그간 잘 달려오던 시장 오늘은 급락세 보입니다. 이런 시장은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할지 우리 김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자, 하채기 전문가 항상 추세선 그어서 시장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과연 지금 자리 추세를 이탈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을지 우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항상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우리 김인진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검은 수요일입니다. 양시장 오전장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다시 좀 올라오다가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오늘 지수가 폭락 흐름을 나타냈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4,000포인트를 지수가 돌파한 다음에 이게 4,0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4,000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통한 어떤 매물수화를 한번 거쳐서 올라가는 게 좋았는데 4,000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과열 해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추가 상승이 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시켰고 이 주도주들이 빠지니까 지수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여기다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부분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낙폭이 200포인트가 넘는 그러한 낙폭을 보였다가 지금은 130포인트 정도 밑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 다음에 이를 주도했던 외국인의 차익 매물에 의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보면요, 밑꼬리가 달리면서 낙폭 축소가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외국인이 다시 재매수해서 밑꼬리가 달리는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개인이 매수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시중 유동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를 과연 시중 유동성이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이 조정을 보이고 나면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 파동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어주어서,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고 해도 한 번 더 들어주어서 쌍봉의 확인점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고점이다 아니다라는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상승 파동을 조정 한 번 더 만들 수 있고, 또는 쌍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번 조정이 그냥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들어지는 과정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관건은 어디에서 들어질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질 거냐 하는 거는 이번 조정이 어디서 지지를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21 이평선을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3,700포인트 선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의 매도를 시중 유동성이 얼마나 막아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오늘은 21 이평선에서 지지 방어가 되면서 밑꼬리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낙폭 축소가 외국인 재매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과의 싸움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오늘 밑꼬리가 달렸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내일장까지 후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좀 거쳐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왔듯이 어제는 대안으로 코스피 조정받을 때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 같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선제적인 매물수화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21 이평선 이하는 저가 매수 방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정이 상당히 깊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쯤은 고개를 들릴 것으로 생각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섹터별로도 여쭤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때를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섹터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대안으로 본다면 이제 바이오 쪽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바이오가 이제 상승을 보였었죠. HLB의 어떤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치 관련 소식,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 개선 소식 등이 어제 영향을 줬었는데, 다만 최근에 보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사실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신약 개발,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난, 이 부분을 일단 극복을 해야만 시장 진입 장벽을 넘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국내 바이오 산업이 이끄는 정책이 복수의 부처로 나뉘어서 추진되면서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죠. 어쨌든 이명박 정부,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표방한 만큼 이에 걸맞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개별적인 이슈 및 모멘텀이 있는 종목 등으로 선별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기회 섹터로 삼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종목이 중요하겠죠. 바이오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거는 추천주라기보다는 일단 최근에 그래도 좀 선도성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데, 한올 바이오파마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임상 데이터를 통한 효능이 입증이 되면서 다시 출시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는 임상 3상 요거를 좀 거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이뉴모반트의 바토클리맙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의 결과는 12월경에 일단 이렇게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성공할 경우에는 한올바이오 파마 가치가 2조 원 이상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죠. 여기에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이런 부분도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 상승에 일조를 했는데요. 최대 주주 로이반트의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주가상으로는 앞에 전고점이죠. 앞에 전고점 42,500원입니다. 42,500원의 이 전고점. 이 위에서 일단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시장 하락에서도 주가가 유효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단 42,500원 지지 위에서는 아직까지는 우상향의 어떤 기조는 유효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갖고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 안에서 한올바이오 파마 받아봤습니다. 오늘같이 약세장 안에서도 7, 8%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 살아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한올바이오 파마 한 번씩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섹터도 여쭤볼게요. 두 번째로 살펴보면 좋을 섹터는 어딜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강했던 전력 설비 쪽인데요. 지수가 급락하면서 강세를 이어가던 전력 설비 쪽도 동반해서 조정을 보였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만큼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을 보이니까 같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여전히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데 따른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면 다시 또 재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든 재상승이든 간에.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어떤 여력이 있던 종목들은 이런 섹터는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도 좀 상승의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력 설비 쪽은 지금은 매물 소화에 따른 조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지지점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기술적 반등이나 재반등 이런 부분에 좀 대비하는 그런 마인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강세장 안에서 비치는 좀 났었던 전력 설비주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전력 설비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역시 뭐 황제주 효성중공업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넘어갈 때 이제 100만 원 넘어가서 새로운 황제주로 등극했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덧 어제 고점이 248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엄청나게 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은 AI 확산 속도에 비해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도로요 전력 투자를 위해서 자본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또 실제적으로 전력 부족 때문에 꽤 많은 칩이 창고에 쌓여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효성중공업 역시 많이 오르는 상황에 따른 매물 소화는 필요하겠지만은 여전히 어떤 기대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효성중공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조정에 따른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면 다시 기술적 반등에 또는 재상승 시도, 대반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지점을 잘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 됐습니다. 효성중공업 그 안에서 짚어주셨고요. 지지점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도 주셨던 종목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한솔 아이원스인데요. 9월 10일에 주셨는데 55%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승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솔 아이원스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청나게 지금 강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뭐 8%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상승 후 선제적인 매물 소화를 거쳤는데 이게 행보등락으로 거쳤어요. 매물 소화를 이렇게 하락으로 거치는 것보다 행보등락으로 거치는 종목이 추가 상승에 있어갖고 더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 보인 데다가 지난주에 이제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지수 조정에서도 오히려 고점을 높이는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에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또 기대감이 있어요. 전방 메모리 업황의 호조로 인해서 세정 코팅 등에서의 어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여기다 레버리지 효과하고 마진율 성장 등이 동반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보면은 현재 14,400원에 위치하고 있는 5일 이평선이거든요. 5일 이평선 지지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앞에 정고점이었던 15,400원이죠. 15,400원. 일단 15,400원 하고 그다음에 15,360원 이게 어디냐면은 2024년도 고점이에요. 15,360원. 그래서 15,360원이나 앞에 정고점이었던 15,400원 이쪽을 지지하면은 일단 계속 보유가 유효할 것 같고요. 지지가 안 되면 일부 수익을 챙긴 다음에 5일 이평선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한번 지지로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이런 분할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제나 정확하게 가격을 짚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솔 아이원스 15,4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하시거나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다 주실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SK바이오팜 주셨는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입니다. 왜 SK바이오팜일까요? SK바이오팜 일단 3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영업이익은 262%의 급증이 확인되면서 주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실적 구조 중심에 이제 뇌전증 치료제죠. 세노마베이트가 있는데 세노마베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처방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국산 41호 신약으로 국내 허가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좀 커질 것 같아요. 또 페노바메이트의 성장세 지속을 위해서 적응증, 연령 확장을 통해서 시장 확대에 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매출 증가에 좀 더 추가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 추세상 13만 원은 돌파를 해야만 긴 장기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12만 원을 좀 지지로 전환해 줘야만 일단 좀 더 바뀐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12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되 일단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금 주가는 오늘 고점에 올라가다 좀 눌리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가격을 조금 수정해서 12만 1,000원 전후 요쯤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SK바이오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안에서 SK바이오팜 한번 가져가 보시죠. 3분기 실적 성장세, 특히 영업이익 쪽이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성장세도 돋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1,000원 전후, 그리고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원 챙겨보시고요. 자, 힘든 시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는 혼자 하시기에는 좀 역부족이겠죠.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이런 힘든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들, 종목들 챙겨주시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너무나 힘든 수요일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흔들렸었잖아요. 추세선 그었을 때 지금은 추세선 위에서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아침에 시장을 좀 대비를 하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하루를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사이드카도 발생을 하면서 작년 이제 8월 이후에 이제 1년 한 3개월 만에 이제 발동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이거를 우리 국내적인 문제냐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문제냐를 두고 좀 판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기술주도 약세를 좀 보이면서 미국 시장의 하락세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대만, 유럽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4.72%까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대만도 동일하고요. 대만도 2.64%까지 하락세가 나왔었고 유로로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장중에 상당히 밀렸다가 막판에 이제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또 대응을 또 세워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았으면은 대응도 이제 세워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추세선은 아직까지는 붕괴되지 않았어요. 이제 일단은 추세선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수급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 최근 한 3개월 동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어제하고 오늘 2조 넘게 2조 4천, 2천, 2조 5천억 이렇게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이제 어디 쪽에서 나오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대형주 쪽에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 쪽 보면은 2조 4천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 쪽에 투자를 했던 것들을 대형주 쪽에서 회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개인은 반대로 이 중소형주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하락에 그 꼬리를 좀 달고 있는 이유는 개인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2조 한 1천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꼬리가 달리면서 약간 받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추세는 흐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을 오늘 당장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는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고 장중에 시장을 크게 흔들리고 할 때 보면은 이 자금의 수급의 손바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중소형주 쪽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가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급격하게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 상단에서 어느 정도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손 바뀜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주가의 흐름 패턴을 살펴보면은 대형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중소형주가 따라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먼저 갖게 되면 마지막엔 또 대형주가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형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소형주 쪽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손바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 이것들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새로운 섹터들이 또 시장을 또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시장의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이제는 대형주들의 강세가 아니라 또 중소형 단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 섹터 어딜까요? 네, 반도체하고 AI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AI 종목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이제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동반 이제 하락세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움이 또 있으실 거예요. 뭐 바닥에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계속해서 끌고 왔다라면은 뭐 이번 흔들리면서 상관이 없을 텐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폭락을 했죠.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텔, 엔비디아, AMD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동반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부각된 부분도 좀 있죠. 특히 이제 AI 대표 종목이 이제 팔란티어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보다 높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2020년이죠. 내년 전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조금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추이가 된 것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여기에서도 이제 많이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AI 마찬가지고요. AI도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그러지 않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은 리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관련한 종목들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와 AI 체크해봤고요. 이 안에서의 관심주 챙겨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는 CMS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CMS 같은 경우는 3D 비전하고 그다음에 AI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제조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검사 공정의 자동화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물류센터 등에서 비전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자동화 구축이 이제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CMS의 시장 성장성이 좀 주목이 좀 받고 있고 또한 이제 SK텔레콤하고 전략적 투자와 기술을 제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AI 기반으로 해서 로봇 데이터 연결하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죠. 정부 측에서의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보급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이제 잭스마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하고 이야기할 때 26만 장 GPU를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최고의 이제 제품은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과연 민간 기업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CBS의 좀 주가를 좀 보면은 다른 이 로봇 관련된 종목 대비해서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8% 넘게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추세가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 안에서 오늘 CMS 체크해봤습니다. 두 번째 섹터 가볼게요. 네,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좀 잘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거품이 확산이 되면서 또 테슬라 쪽에서도 조금 악재가 좀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이죠. 노르웨이의 국부펀드가 6일에 예정된 테슬라 주총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해당 펀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 지분의 1.1%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이죠. 머스크의 성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만 이 보상에 있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테슬라가 5.16% 급락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동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올 여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다 가격 조정은 다 나왔다. 단지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는 좀 좋은 현상이 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의 종목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에코프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유명한 회사죠.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어서 최상단의 핵심 소재 기업이죠. 양극재라든가 전구체, 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소재 전 과정을 수주익 개발화해서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공급도 보면은 LG, NH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 등 원자력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를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치고 가려면 또 새로운 좀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나오기 조금 힘들 것 같고, 당분간 좀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투자를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눌림목 줬다가 돌아가는 그런 구간에서 살펴본다 하면은 올해 이제 얼마 안 남고 내년이 이제 있는데, 2026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에코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AS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림 CIS는 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자리 약세이긴 합니다만 우리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어느새 36%가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볼까요? 네, 지난 10월 15일에 5,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G2G 바이오에 대한 투자 이야기, 그다음 임상 시험 수탁 기관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신학 개발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는 눌림목이 좀 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는 대비를 좀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제가 이제 목표가를 5,000원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바이오 좋은 종목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5,200원에서 5,500원으로 목표를 좀 높여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드림 CIS 우리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인데요. 하체기 전문가의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전기술 받았습니다. 원전주 오늘 많이 떨어지던데 기회일까요? 네, 지금 조방원, 조선주 방사는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원전은 제일 못 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많은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원전 쪽, 그다음에 농축 부분에 있어서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시장이 오히려 조정이 들으면서 같이 조정이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설계, 원전을 만들려면 설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핵심 기업으로서 글로벌 원전 수출 확대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이제 원전을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엑스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SMR 쪽에서의 이런 수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안전기술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기술 쪽에서는 뭐 열세대라든가 대단, 그 다음에 구조 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원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노후화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롭게 또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노후로 인해서 원전이 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시세가 나왔다가 뭐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한전산업이라든가 한전 KPS, 그 다음에 한국전력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오늘 한국전력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가 정말 좋은 투자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이하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13만 원 말씀드리는데, 나중에는 향후에는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8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전기술 살펴봤습니다. 승부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목표가 13만 원으로 하단은 8만 5천 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체기 전문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시장이지만 두 종목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그리고 한전기술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마감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우리 어제 이 시간에 여기서 또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그때 하락의 징조가 좀 보였던 것도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외국인들이 거세게 던졌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도 규모를 확대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흔들리는 거 보고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오전에는 좀 과도할 만큼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게 어저께도 우리나라 코스피 2% 정도대 밀렸고 또 나스닥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저께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리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낙폭이 확대가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니까 시장이 빠르게 하락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받아주기는 했지만 모든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참 역부족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증시 급락했던 요인들은 뭐 아시겠지만 AI 버블이라던가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보였는데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건드렸고 유명인들이 경고 메시지를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일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 우리가 슈퍼위크라고 해서 실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회담에 대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갔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재료가 좀 공백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재료가 없다 보니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성 멘트들이 나와도 그쪽으로의 재료가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오전보다는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체력적으로는 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방향성의 자체에 있어서는 하락 방향성을 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말씀 주신 거고 사실 오늘 장 초반에만 담으셨다 해도 수익권이실 텐데 사실 장 초반에 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었었잖아요. 지금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낙폭을 엄청나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담는 건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들어 올리고 있는 건데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9%가 넘게 떨어졌었고 삼성전자는 한 8%가량, 7%가량의 급락을 보였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4%의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는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까지 낙폭을 줄여냈는데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 특히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참 제일 선호하는 주식이 역시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빠지면 대기 매수 자금이 엄청나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도 거의 8에서 9% 정도까지 밀렸다가 이렇게까지 낙폭을 만회할 수 있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요. 일단 이렇게 힘이 강하다라는 부분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까지 받쳐준다라는 것은 저는 크게 지금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메이저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자금력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로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신규 접근일 것 같은데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실적 기반에서 올라온 부분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호실적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이 아닌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고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오늘 미증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생긴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반도체 투톱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할로 접근까지는 유효하다 말씀 주신 거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여냈네요. 현재 구간 0.19%의 하락인데 일단 당장에 오늘 밤 뉴욕 증시 안에서의 기술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할 매수로는 오케이 주신 거고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들, 중소형 주들은 오케이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역시나 지켜보자? 일단 오늘 심택하고 대덕전자를 보고 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지금 대덕전자는 10% 정도 네. 시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기판 관련돼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대덕전자나 심택 같은 종목들을 뒤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소부장 안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건 또 소부장 안에서의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에 대한 기대 심리와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단단하다는 것으로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 지금 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코스닥 중심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매수 타이밍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만 우리가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조정이 횡보 구간을 거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하루의 낙폭이 바로 만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시장의 조정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발생하거나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부장 쪽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시각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접근보다는요.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엔 실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이버가 강하더라고요. 3%가 넘는 상승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는 최근에 뭐 개인들이 꾸준히 담아가는 종목인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죠. 3분기 매출만 뭐 3조 원이 돌파가 됐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네이버 주가 강세 흐름 연속적인 그 흐름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네이버는 좀 우상향 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에 있어서 트럼프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위축되기는 했어요. 어제였죠. 이제 네, 미국 내에서만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중동 수출이나 이런 것들 풀어줬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라는 해석들도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GPU를 받기로 했던 뭐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약간 어저께부터 흐름이 좀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은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 나왔지만 실적 기반의 성장이 위에 플러스된 요인의 종목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실적을 좀 뜯어보니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실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두나무마의 인수 합병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 피지컬 AI 시장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실적 플러스 성장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하나 또 되게 단단하게 스토리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이버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되는 시각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면 직전 고점은 당연히 넘어가겠죠. 30만 원 부근? 네, 저는 30만 원 부근까지는 사실 이 인터넷 탑 2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표적인 네카오 종목들을 보면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의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이때 언제 다시 돌아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직까지 뭐 40만 원대까지 다시 강하게 바로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직전 고점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긍정적인 답변 받아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조선과 원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선은 뭐 작년부터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최근에 부침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 같진 않아요. 원체 많이 갔었다 보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BHI 정도가 강했었고 중소형단은 움직이지도 않았었거든요. 기대감이 있는 마스가 만우가인데 오늘 반등도 그렇게 크게 잘 나오지도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소형단 종목들까지 보기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마누가도 그렇고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받고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손을 뻗는 게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과 이런 것들을 압축을 해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앞단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쪽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라든지 노이즈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압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하는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원전 관련돼서는 시장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지만 시장에서 아주 시원하게 모멘텀을 받아가기에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깨름직한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지금은 대장주의 종목들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시각은 좀 다르기는 한데 조선은 오늘 본다 하더라도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주들은 신규 접근 오늘 당장 하자는 아니지만 볼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지금 LNG 운반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LNG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EU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 부분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발주가 내년부터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번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정말 1년 넘게 가파르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좀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정도의 조정폭은 그동안 올라왔던 것 대비해서는 너무 부담스럽진 않다. 오히려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눌렸을 때 들어가 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고 원전은 좀 시원하게 노이즈가 해소가 되고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제대로 된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좀 유리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셨어요. 앞서 대표님께서 시황 봐주실 때 월가 거물들이 하락을 조정을 이야기한다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 간밤에 더 뉴욕 증시도 그렇고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파월의 입을 통해서 또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씩 후퇴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맨 처음에 금리 인하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고용 시장이 지금 얼어붙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금리 인하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했을 때는 통상 3번을 연속적으로 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셧다운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이번에도 또 고용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탄 부분은 사실이라는 것과 제약바이오 섹터는 경기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도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은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최근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코스피 중심의 매도세가 나왔을 때 외인들이 코스닥은 좀 담아냈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에서 어디 쪽을 담았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를 담은 흐름들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장 상승에 잘 편입을 못했고 또 학회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 쪽을 향했는가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11월, 12월 지금 2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함께 할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의 물줄기가 막 이동을 했었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대표님께서 봐야 되는 탑픽 섹터로 말씀 주셨고 그럼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큽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혹은 비만 치료 관련주들 어떤 섹터를
뭐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 일단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10% 급락이었었거든요. 근데 현재 5%가량의 상승이고 조금 전까지 한 8%의 급등을 보였어요. 하루에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메세라가 뭐 전날 밤에 20% 폭등했었더라고요. 뉴욕 증시 그렇게 떨어졌는데 비만 치료 쪽도 좋게 보세요? 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번 메세라 인수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중요도가 상당히 두 회사가 싸울 정도면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력에 있어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확장성을 가져갈 텐데 주사제 시장도 너무 좋았어요. 잘 됐어요. 근데 경구용 치료제 시장이 나오면 간편성도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단가 자체를 확 내릴 수가 있고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익성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동제약,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긍정 시각 열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좋았을 때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학회 일정이 있어요. 특히 ADC 관련된 기업들,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권을 두셔도 좋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전에부터 이야기했던 기술 이전을 모멘텀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지금도 매력도는 좀 충만하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실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도 말씀 주셨고 알테오젠도 괜찮을까요? 알테오젠은 사실 신고가 부근이긴 한데 오늘 장에서 조금의 반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기술 수출이라는 그 키워드 달고 있긴 하잖아요. 네, 여전히 저는 알테오젠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쪽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치고 나가줘야지 또 이 심리 자체도 그렇고 이쪽으로 자금이 확 좀 응집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알테오젠 오늘 장중에 살짝 밀리면서 좀 음봉이 지금도 음봉이긴 하지만 도지 형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 조정에 있어서도 받쳐주고 어느 정도는 지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알테오젠도 여전히 긍정 시각은 열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플러스 이제 비만 학회도 있잖아요. 네. 그럼 비만 학회에서 무언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D&D 파마텍, 한미약품 또한 괜찮나요? 너무 너무 좋기는 올랐나요? 한데 D&D 파마텍은 너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힘을 받아간다는 것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탄력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미약품은 추가 업사이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더 열려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전에 고점까지는 넘어주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일 수 있다는 것과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좀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이게 만약에 이번 학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가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D&D 파마텍도 오늘의 급락을 다 만회를 해냈는데요. 지금 자리는 일단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미약품은 상대적으로 좀 업사이드 노려볼 수 있겠다. 다만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힘든 시장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은 수요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이 매도 사이트가가 발동이 됐던 것과 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내일장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모두 다 급락세를 보였던 가운데 가장 먼저 양봉 전환한 그나마 선방하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었던 네이버입니다. 자, 이제 네이버가 좀 판도가 다르다.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 업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프라 쪽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쪽으로 그리고 특히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높아서요.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호실적을 나타냈었던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이번에 분기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다고 하죠. 사상 처음 3조 원을 또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5.6% 그리고 영업이익은 8.6% 성장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한 부분들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다 좀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였던 가운데 특히 AI가 통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AI 개인화를 강화하면서 이 네이버 홈피드 일평균 또 10,000명을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컨퍼런스 콜 안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GPU,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 치맥 회동을 했었던 그런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GPU를 포함해서 인프라에게 투자를 1조 원 이상 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자, 그리고 특히 피지컬 AI 같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양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 안에서만 GPU 1조 원 이상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서비스보다 인프라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서 여러 증권가들이 네이버를 하나같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플랫폼 이 협업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셔야겠죠. 이제 조선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방산 쪽을 AI로 필두로 이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26만 장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26만 장 안에서 네이버는 6만 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최대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네이버의 두 번째 세종에 있는 데이터 센터죠. 이 서버 유닛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후까지는 10만에서 30만까지 이 유닛도 3배 이상 껑충 뛰게 될 것이고요. 지금 최근 LG CNS와 올해 이 죽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계약을 맺는 등 수요도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의 단일 기준으로 최대의 수준의 이 GPU를 확보한 것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네이버가 이 중동 쪽으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좀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젝트도 참여를 하면서 최근에 이 8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트윈 사업도 수주할 예정이라는 점 중동 쪽으로도 확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이버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AI 그리고 넘어서 물리적인 피지컬 AI 쪽으로 시장이 크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약 32조 원에 달했던 피지컬 AI 시장 규모가 이제 5년 후에는 약 92조 원으로 3배가 또 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와 네이버의 협업 핵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컬 AI 플랫폼이죠.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트윈 기술,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트윈 기술과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든지 아이작 10 같은 이런 플랫폼 기술들을 함께 결합을 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네이버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로보틱스 시장 안에서 이제 네이버가 무려 39%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었거든요. 자, 이번에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한 것이 자신감에 한번 힘을 더 더했겠죠. 특히 피지컬 AI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챗GPT라든지 이 AI가 전반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미 차지를 한 것에 비해서 아직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지컬 AI 쪽으로 점유율을 좀 크게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AI 쪽으로 굉장히 좀 힘을 쏟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 달 말에 우리 대통령실은 KAI 액션 플랜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주간에 또 한 번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KAI 액션 플랜 안에는 역시나 공공 GPU라든지 이 국가, 이 소버린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야기, 그리고 산업별로 대형 AI 모델을 육성하는 이야기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돼서 인재 양성을 한다든지 여러 부분적으로 협력을 할 것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면서 이번 달 말에 AI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3대 AI 강국 안에 꼭 끼겠다. 이런 포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중심으로 AI 협업 생태계를 확산시키면서 아시아 안에서 강력한 AI 수도의 자리를 매김을 한다라는 포부들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중심에 네이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이버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도 네이버는 그래도 한 1, 2% 정도로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전장에 가장 먼저 대형주 안에서 양봉 전환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현재는 3.56%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27만 7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기회로 삼아보셨던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자, 네이버와 항상 짝꿍으로 불리는 카카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는 좀 다소 점점 더 다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그동안 정말 많이 쉬었는데 우리 증시가 좀 부흥을 할 때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7만 400원까지 서치를 했다가 현재는 이 올라왔던 이 주가 흐름에서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오늘 카카오는 좀 떨어지고 있죠. 6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로봇 쪽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네이버의 모멘텀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출렁이는 수요일장입니다. 이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3%, 2% 수준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녀쌤과 함께 오늘 남은 시간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한숨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나방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 지수 상승한 걸 보면 많이 차별을 느꼈잖아요. 반도체 중심으로 지수를 이끌었는데 결국에 오늘 반도체가 빠지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새파랗게 놀랬을 때 6% 이상 코스피 하락하니까 놀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올려놓고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3,900이 이탈하는 시점에서도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 여전히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수가 오늘 많이 빠졌지만 겁을 지금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바이오, 반도체, 로봇 선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겁낼 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제가 오늘 또다시 매수하고 싶은 주식은 어제 우리가 매수했던 큐리언트라는 거죠. 큐리언트 매수 포인트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부담은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은 되지만
궁극적으로 차세대 ADC 개발 이쪽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8억의 전환사채와 신규 인수권부 사채 납입일이 내일이에요. 그러면 내일 시점에서 납입됐을 때는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전환상환 우선주 약 15,780원짜리, 자, 이 부분이 95만 주 매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증가될 수 있고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면역학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M2를 대체하는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밀리더라도 우리가 19,3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큐리언트는 내일 218억 원의 CB나 BW 자금 납입,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 강화 마켓에서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협의 논의는 아직까지 기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 역시도 큰 부담 갖지 말고,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손절 가격 17,500, 400원 이탈하지 않는 하나에서는 요거는 모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매수가 목표 하단을 보면 24,500원을 잡았어요. 하지만 상단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을 돌파하면서 27,000원까지 보자, 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시점에서는 큐리언트와 같은 것들 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큐리언트입니다. 목표가 24,500원으로 손절가 17,400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녀쌤께서 제약바이오 지금 자리 꼭 봐야 된다 강조 주셨는데 어제장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앞으로 남은 11월은 또 큐리원트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시장을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 패닉 그 자체였으나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과열권이근데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 오늘 처음이 아니었죠. 지난주부터 외국인들 매도에 나섰고, 특히 월요일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오후 3시 10분까지 9,500억 매도했던 부분이 장 마감 무렵에 5,000억 매도 전환이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지수가 하락했던 배경을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 인공지능 칩 수출 금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그저께까지만 해도 AI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던 평가가 고평가됐다. 이게 나오면서 결국에 반도체 관련이 급락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AI 관련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AI로 상승했던 섹터들, 특히 AI 칩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전력 설비 AI 로봇주들도 AI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AI 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D램 가격 역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실적 개선은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AI 고평가, 그리고 셧다운 장기화가 우려로 인해서 이제 미국 공항이 폐쇄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가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11월은 우리가 이제 변동성, 그동안 과열됐던 부분 식어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유동성을 근간으로 한다면 11월 말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해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미
1,450원 가까이 급등 나왔거든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갔다면 외국인들은 당분간 매도 압력은 커질 수 있지만 결국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은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AI 버블 우려 쪽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빠졌고 반면에 그동안 잠잠했던 은행의 연체율 증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안 좋게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하고 공매도 집중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우리가 대장의 섹터를 보자고 했죠. 지금 SK 하이닉스 역시도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확인한 모습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블록딜이죠. 대주주들 블록딜 소식으로 해서 조정받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권은 확인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까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그동안 말씀드렸을 때 유동성의 힘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 이제 4,00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수는 3,800포인트대 여기서는 한번 눌림목을 기다려보자 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3,867까지 왔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저가 매수 심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대장들이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로봇 역시도 오늘 크게 하락했지만 자금의 유출이 크게 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 괜찮기도 로봇 역시도 이번 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보면 LNF라든가 대장 같은 경우는 LNF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자 이런 쪽들의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11월 5일 결제 기준으로 해서 자금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11월 3일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객 예탁금 1조 3천억 유입됐고 주식형 수익증권 2조 4,700억 유입됐어요. 그리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1조 7,600억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봤으면 아직까지는 유동성은 괜찮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급증했던 이 신용 물량이 급격히 청산되면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오늘 상황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가의 바닥권, 지수의 단기 바닥권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주도 섹터의 대장의 추세가 끝날 때 깨질 때까지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업황이 개선되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내일 상황에서는 네이버 휴머노이드 공개하죠. 그래서 오늘 네이버 휴머노이드라든가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이 나왔고 네이버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2025년 포항 국제 수소 연료 전지 포럼이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도 부산 퓨얼셀이라든가 범안 퓨얼셀이라든가 S 퓨얼셀이라든가 밀렸지만 수소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내일 시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주간 신규 취업 수당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미리 선방을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내일 기후위기 대응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역시도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쪽,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쪽이 될 수 있다. 그럼 내일 현재 보더라도 우리가 메인을 본다면 로봇이라든가 고체, 산화, 수소 산화물 연료 이런 쪽으로도 다시 한번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 다녀쌤의 종목은 오늘 잘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AS, 우리 대덕전자 해보도록 할게요.
쌤, 오늘 대덕전자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또 한 번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 3%까지 하락을 하다가 장중에 15% 급등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수반한 급등이어서요. 지금 자리 대덕전자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수익은 124%를 넘겼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결국 이 D램 가격의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증권사들 두 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신들이 매수해서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조정받으면 쉬어갈 수 있겠지만 대덕전자는 35,000원 부분만 지켜주면 여전히 실적 이슈는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는 하나증권에서는 59,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IM증권에서는 5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대덕전자는 매도하고 이제 우리가 발권은 35,000원 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덕전자 35,000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정확한 전략들,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 오셔서 다녀쌤과 함께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QR 찍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AS 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오늘 강해요. 코리아 서킷입니다. 자, 현재 구간 12% 급등, 장중에 17%까지 시세 분출해줬고요. 수익은 21% 돌파가 됐는데, 자, 지금 자리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코리아 서킷은 이제 목표가 달성됐죠. 우리가 22,500원을 목표로 했는데 오늘 23,600원까지 갔다 왔어요. 아까까지 했을 때 우리가 22,500원 했는데 주가가 이제 21,500원 수준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오늘 상황에서 이제 이쪽 반도체 D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 그다음에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우리가 22,500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22,000원이 지지를 받으면 22,000원 지지를 받으면 목표 주가를 우리는 27,000원까지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22,000원을 이탈한다면 코리아 서킷 역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하자고 했던 가격은 18,000원 전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8,3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22,000원을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22,000원을 지켜주면 27,000원까지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우리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22,000원 지켜지는지 살펴보자. 목표가는 지켜진다면 27,000원으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AS는요, 에코프로입니다. 우리 수익은 7%, 최근에 받았던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서 낙폭이 컸으나 낙폭 절반 이상을 만회해냈더라고요. 2차 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 SDI가 테슬라의 전력 저장 장치 1조 3천억 수출권으로 해서 장 초반 강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인공지능이 이제 버블이고 고점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혜 섹터로 전력 저장 장치가 부각됐거든요. 그러면 전력 저장 장치가 인공지능의 수혜로 강세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였지만 2차 전지 섹터들은 이제 로봇에 대한 2차 전지 수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우리가 85,000원을 이탈하면 손절 기준을 잡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88,000원 전후에서는 여전히 매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아까 이제 외국인들 매수 전환했다 지금 매도 전환하면서 다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배터리 아시아 행사 2025 행사가 8일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단기적인 악재로 주가가 빠졌지만
8일까지는 2차 전지 섹터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85,000원 이탈 손절 기준 잡으시고 지금 87,000원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 궁금하셨을 텐데 다냐쌤의 정보방 오셔서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회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S M+ 볼게요. M+ 최근에 받았습니다. 배터리 모멘텀이 있잖아요. 아시아 2025 모멘텀을 주시하면서 담아보자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하겠죠? 일단은 M+는 우리가 16,400원 이탈인데 손절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요거 매도 안 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M+를 현재가에서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에서 각형과 파우치, 2차 전지, 그다음에 LFP에 대한 설비 투자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M+는 보유하신 분, 선절하신 분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이라면 M+는 우리가 14,500원 전후에서는 더 매수하자. 지금 현재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 매도하면서 밀렸지만 여전히 실적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4,500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반등 목표를 18,000원, 19,000원 여기 노려보면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M+ 추가적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인 전략들 대응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동시호가 특징 섹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지금 자리 어떤 섹터를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저는 로봇 쪽을 한번 먼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봇 행사가 있는 상황이고 내일 엔비디아 로봇 출시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네이버 로봇 출시에 관련해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 로봇 관련 협업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주들 엔비디아 로봇 관련해서 핀텔이라든가 DIC라든가 그다음에 KNR 시스템, KNR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자 종목이죠. 아직까지도 이제 목표가 35,000원은 돌파했다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빠졌지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볼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역시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로봇 섹터 역시도 지금 보면 최근에 부각받았던 부분이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단 살짝 깨고 내려왔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로봇주들 역시도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특징 섹터 첫 번째로는 로봇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약세가 전개됐지만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볼까요? 저는 이제 여전히 오늘 바이오 쪽들이 흔들리는 모습들 보였지만 여전히 면역 항암학회라든가 비만학회 관련 이런 것들이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 같아서 티움바이오 같은 것들이 포스터 발표 이슈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고,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매도했지만 비만 치료에서 갔다 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보면 한올바이오 역시도 자, 우리가 이 음봉 떨어졌지만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린 배경들이 있으면 이런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오늘 반등했다가 밀렸지만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 상태고 매드팩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포스터 발표 이슈로 인해서 계속 3일 동안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터 발표의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들은 면역항암학회가 끝나더라도 12월에 또 국제 행사가 있죠. 그럼 제약바이오 쪽들은 여전히 조정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살펴주셨습니다. 오히려 매수 관점 말씀 주셨고요. 자, 짧게 특징 섹터 하나 더 볼까요? 기렘 쪽 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지금 HBM 쪽이 쉬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버 메모리 증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매도했지만 대덕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한솔 아이온스 역시도 강한 반등을 보여줘서 이렇다면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실적 개선이 있는 것들은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크게 빠졌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 섹터까지 챙겨봤습니다. 다녀쌤과 추가적으로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대응들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쌤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2% 하락 마감 대기 중입니다. 네, 11월 5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마감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부터 지속적인 우하향을 그려갔었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 들어오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시초가 1.6%의 하락으로 개파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락 출발돼서요. 오늘 오전 10시 반경까지 지속적인 낙폭을 확대했고요. 결국에 오늘 오전 9시 반경에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코스닥도 10시가 넘어가는 시간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오늘 낙폭을 절반 이상은 줄여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8% 약세로 4,004포인트, 그래도 4,000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2.6% 약세로 900선 탈환에 장중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장중 내내 지속됐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40전 올라간 1,448원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거셌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2조 5천억 원, 기관은 1,000억 원의 팔자, 오늘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개인들은 2조 5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은 팔자 포지션을 취했고요.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 강도를 줄여냈습니다만 4,600억 원의 팔자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도 챙기겠습니다. 삼성전자 4% 하락한 10만 600원에서 그래도 10만 전자 지켜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8%가량의 급락을 보였는데요. 거의 대부분을 만회해내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1% 하락한 57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1.9%의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4.8%대 약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도 오늘 일제히 다 부진했는데요. 현대차가 2%,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 5%의 하락,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6%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KB금융이 0.25%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KB금융이 선방을 해줬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강했었던 제약바이오 오늘 일제히 다 밀렸는데요. 알테오제는 3.6%의 약세 마감됐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2%, 3%,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7%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HLB는 자금 관련해서 그 조달 소식이 오늘도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1.49%의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다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총 상위에 속해 있는 종목들 일제히 다 낙폭을 만회를 해줬는데요. 펩트론 3% 약세,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6%에서 3%까지 약세 보였고요. 파마리서치도 낙폭 줄이면서 4.8%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에 마감 분위기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대응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연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정엽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너무나도 힘든 하루였죠. 우리 투자자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거의 뭐 스몰캡 기업들, 뭐 중소형주들, 잡주들 움직임이 나오는 수준의 그런 극강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6%대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고, 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다소 좀 불안한 그림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이후에 이어졌었던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들도 좀 무거웠고요. 그래서 어제 뭐 애프터마켓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일어났었던 미증시의 뭐 급락 여파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가 뭐 상당히 좀 강하게 하락을 했죠. 요거를 뭐 아쉬워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도 오늘 그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미증시의 나스닥 선물 움직임과 아니면 이제 미증시의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의 액션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를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그 미증시 쪽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그 애프터마켓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미증시 이후에 흐르는 뭐 내일 시장 안에서는 좀 추가적인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시가 어제 하락을 한 요인들, 그다음에 미증시가 왜 이렇게 좀 격하게 흔들렸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그 지난 FOMC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그 12월 FOMC에서 모든 연준 의원들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안에서는 지금 약간 매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개 소개가 되고 뭐 뉴스로 노출되고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안에서는 셧다운 기간이 이제 계속해서 좀 길어지게 되면서 그동안은 잘 버텼지만 뭐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좀 시장이 빠른 회복 속도를 기대하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이벤트들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자는 새벽에는 이제 비농업 부분 뭐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밤에는 실업수당, 청부수당 건수, 요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 쪽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잡히지 않는 물가라던가 여기 안에서의 그 얘기들이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용지표 안에서 아직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들이 좀 뿜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또 빠른 속도로 기술주들 혹은 뭐 AI 키워드를 기점으로 반등의 가능성을 좀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이제 회복세가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뭐 주도 종목들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반등은 뭐 상당히 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혹은 소캠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PCB 기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볼 때 아니면 시총 상위 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전망으로 볼 때 반도체 기준으로 다시 이제 지수는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회복세 안에서 좀 뭔가 움직임이 더 두드러졌었던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 섹터 쪽과 이제 더불어서 2차 전지 쪽의 반등 수급들도 저는 속도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제약 섹터 요즘에 뭐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업종과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많이 빠져서 현금 가동이 좀 그 유연하게 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도 업종 내에서 좀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면 보다 좀 유리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엽 전문가와 오늘장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특징주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시장에서 하락 종목이 너무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감이 되는 위치에서 누가 이제 뭐 방어를 잘했느냐, 누가 덜 빠졌느냐, 아니면 이런 시장에서 누가 힘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주가 될 만한 요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특징주로 자주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SK 하이닉스는 좀 보고 가야죠. 물론 삼성전자도 임팩트가 크지만 요즘에는 SK 하이닉스가 우리 증시의 분위기를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그 키워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빠지는 그림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감할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회복세가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하루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매도 심리들이 좀 세게 나왔는데 오늘 뭐 이제 주가가 빠지는 상황 안에서도 역시나 또 저가 매수의 힘은 SK 하이닉스가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히 임팩트 있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뉴스, 그다음에 이제 재료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나왔었던 뭐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던 내년까지도 HBM은 이미 뭐 완판이 됐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예상이다. 뭐 이런 발언들은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이제 좀 자극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단기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한테는 조정 구간들도 굉장히 좀 깊게 나오는데 그런 이제 뭐 거품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상승하는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증명을 좀 해주는 이제 좀 누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전히 뭐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뭐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려 내려왔죠.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최근에 또 분위기 만들어가고 뭐 이제 수익 구간들 만들어 주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대밀리는 그림들이 보여졌었는데 지금 뭐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오늘의 투심은 굉장히 약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증시가 또 반등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가장 또 강력한 견인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도 업종 안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안에서 종목들을 봐주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하락 타격이 좀 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좀 더 관망을 해보시고 시장이 회복되는 수준 안에서 흐름을 보고 혹시나 또 주도 업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다시 또 정보방 통해서도 부지런히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었던 SK하이닉스 첫 번째 특징주로 체크해 봤습니다. 9%의 낙폭에서 뭐 거의 다 줄여낸 채 마감이 됐죠.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그리고 어제 시장 안에서 제약주들이 좀 부각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제약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상한가라던가 급등이 나갔었던 종목들 안에는 제약주가 좀 제법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뭐 경남제약, 뭐 일동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 종목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어제 그 우리 증시 안에서는 제약 섹터의 분위기가 좀 빠르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HLD라는 기업의 지금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HLB가 그동안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그런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는 이제 그 대규모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좀 유치됐다라는 소식이 시장을 좀 흔들었죠. 그래서 HLB가 붙어 있는 그룹주들이 어제 뭐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도 뭐 이제 뭐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그 안에서 이제 좀 몇 개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상승폭이라던가 오늘의 변동폭 이런 거를 보면은 뭐 HLB가 오늘 뭐 이렇게 뭐 엄청난 활약을 한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어제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HLB의 뉴스 노출과 그룹주들의 강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임팩트 있는 움직임으로 구분을 좀 해봐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제약 섹터의 전망은 뭐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 안에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악재성 변수들 이런 것들도 일부는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 섹터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이 좀 빠지는 그림 안에서 제약주가 또 부각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과 기술주들과의 반대급부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지금 그다음에 어제 보여줬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뭐 신고가 흐름들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제약주들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약 섹터 종목들은 우리 시장 안에서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보면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없죠. 거의 이제 많이 과열이 되어 있거나 올라가는데 거기서 더 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 제약사 안에서는 저는 한미약품이 가장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미약품은 뭐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고, 뭐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올라오는 시점 안에서는 한미약품도 뭐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지금 뭐 미증시 안에서도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아니면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다시 재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그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한미약품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임상 이슈도 좋은 편이고요. 제약바이오의 그 움직임들이 살아나면서 확실히 좀 임팩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쪽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뭐 한미약품에 좀 지금 추이를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지금 시장에 뭐 트렌드가 제약 섹터로 이제 좀 뭐 갈아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급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관심권에 두시고 한번 또 제약주의 움직임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HLB도 그리고 한미약품의 흐름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우리 AS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캠 보겠습니다. 엔캠 수익은 18% 가까워 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자리 엔캠은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네, 뭐 엔캠의 수익률 상승률은 이제 뭐 10월 달에 이전 그 이슈가 됐고요. 지금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같이 공략을 했었던 가격으로 좀 회귀를 하게 됐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차 전지의 방어력은 오늘 뭐 시장의 급락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수급의 이동들도 2차 전지 안에서 혹은 오늘 LNF의 또 반격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눌린 구간을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는 추세 전반적인 장기 흐름들이 여전히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뭐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로도 좋고요. 앞으로 이제 전망을 보면서 좀 멀리 보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 보셔도 뭐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AS는 뭐 과거에 이제 수익도 수익이었지만 또 새롭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좋은 가격을 시장에 의해서 좀 더 만들어 버렸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재매수 관점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엔캠을 수익 본 자리에서 AS 추가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약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매수 가능한 자리 왔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엔캠 추가적인 전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우리 수익 47% 넘어가는 자리에 있고요. 오늘 장에서 좀 밀렸다가 양봉으로 전환이 된 채 마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제 한번 큰 수익을 한번 내고 다시 한번 좀 찔러보자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한번 휘청이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늘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뭐 아래 꼬리도 뭐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던 이런 그림인데 이거는 뭐 오늘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그림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저는 방어력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방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새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은 부담감을 좀 느끼는 그런 위치일 수 있겠지만 과거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변동성은 위쪽으로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시장이 오늘 낙폭을 줄여가면서 분위기를 다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내려놓고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뭐 이 종목이 보여줬었던 이런 변동성은 시장에 의한 부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일단은 지수가 또 다시 위쪽으로 반등하는 과정하에서는 조금 더 좀 감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해주기를 조금 더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보방 통해서 이제 뭐 특이사항들이라든가 변동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즉각 또 AS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쪽 종목들 같이 보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뭐 잘 지키고 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들 발빠르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카드를 이제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준비하셨을까 너무나 기대가 돼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을 좀 꺼내왔는데요. 일단은 뭐 공략 섹터 쪽을 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AI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을 매수하는 관점 안에서는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 안에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확실히 이제 시장보다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힘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젠슨항 CEO가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GPU 수혜주 아니면 젠슨항 CEO의 수혜주 이런 걸로 로봇주들도 뭐 급등이 나왔고 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급등 종목들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주가의 위치와 그다음에 이 기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수혜주는 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뭐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뭐 당연 1등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이 로봇 사업을 또 진출을 했고 로봇주들은 요즘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랠리들을 같이 또 탑승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좀 힌트를 알아차리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이 요즘에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컨센서스가 예상하는 기대치들은 뭐 상회를 한다라든가 충족을 시키면서 실적은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기업이 최근에 또 인수 관련된 이슈를 또 가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이슈는 여러 개를 좀 장착을 하고 있다. 지금 지수가 흔들리는 과정 안에서도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월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뭐 10년간에 최근에는 최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바닥을 돌파하니까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보이죠.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도 매수하고 세 자리 수익률 노리기에도 좋은 그런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보 들으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좀 준비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빠르게 정보방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AI 안에서 종목 주신다고 하시고요. 우리 김정엽 전문가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장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 열고 찍으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김정엽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